오늘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여당은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이 이른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를 썼다고 한 장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헌재에 나와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었다며 그 장소를 정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여당 의원들이 공개한 CCTV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가정보원 본청 주변과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CCTV에 기록된 시각으로 밤 10시 58분이 지날 무렵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면서 국정원 본청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건물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여당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 명단을 전화로 들은 시각은 밤 11시 6분이었고 메모 작성 장소는 국정원장 관사 근처의 공터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국정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각 전에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란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애초부터 어두운 야외에서 적어서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홍 전 차장은 CCTV가 공개되기 이틀 전인 그제 한 언론 인터뷰에선 메모를 작성한 장소는 공터가 아닌 국정원 집무실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당은 다만 CCTV에 찍힌 시간이 실제 시간과 오차가 없는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재출석한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시간과 장소를 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메모 작성 장소를 묻자 홍 전 차장은 기억을 고증하니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같고 받아 적은 곳은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그때 여인영과 통화하면서 메모를 받아 적은 장소가 어딘가요? 제가 검찰 진술을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받아 적은 장소를 관저 앞에 있는 공간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처음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거는 그 공터에 있는 22시 58분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면 겨울입니다. 바깥에서 메모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명단을 받아 적은 후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받아 적은 게 23시 06분 이후라고 하면 23시 30분에 아마 정무직 회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회의를 가려고 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막 적었던 명단을 다시 옮겨서 정서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은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소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이 부탁했던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알겠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과 보좌관이 조직에 대해서는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지 보시죠. 네, 이 메모지 증인이 12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거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이 메모지가 아까 그 메모지와 동일한 건가요? 예, 메모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 정서했다는 그 메모지인가요? 정서를 보좌관이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두 번째 정서를 했던 세 번째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서했던 메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메모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모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도 그래서 재판관님께 그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가 좀 같이 보여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보세요. 예. 그러면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과 23시 06분경의 통화 내용을 구별하면 어떻게 다릅니까? 마침 조서를 보니까 여인영 사령관도 제가 일반 폰으로 전화했고 보안 폰으로 바꾸자 그랬었는데 처음에 전화해서 국회 봉사 얘기가 있었고 위치 추적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체포 명단을 그때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반 폰으로 서로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보안 폰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근데 보안 폰으로 바꾸고 보니까 제 보안 폰에는 차관급 이상의 국가안보 주요 간부들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방첩사령관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첩사령관한테 보안폰으로 연결하려다 보니 그건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통신실이나 특별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보안폰으로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안폰 통화를 시도하다가 보안폰 연결이 불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까 전화했던 일반 전화로 다시 전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2시 58분경에는 이제 네. 보안폰으로 연결까지 하려다가 안 돼서 안 됐고. 이제 사무실로 이제 복귀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하신 이후에 예. 23시 06분경 이제 통화를 다시 여인영 사령관과 해서 체포 명단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예. 23항입니다.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증인이 이제 CCTV에 22시 58분경에 이제 본청으로 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증인이 기억하는 22시 58분경의 장소는 국정원장 공간 공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보통 CCTV에 표시되는 시각은 보통 실제 시각과 맞지 않고 적게는 수십 초에서 많게는 수십 분까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시간 보정을 해야 되는데 증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모습이 찍혔다는 CCTV 촬영 시각이 실제 시각과 오차가 정확하게 얼마나 보정되었는지 전혀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뭐 보정이 됐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은 CCTV 일부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증인이 CCTV상 언제 어디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혔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죠. 네. 이 20사항 생략하겠습니다. 25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이 12월 4일 이제 오후에 보좌관에게 전날 밤에 작성했던 명단을 다시 작성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좌관이 처음에 그 12월 3일 밤에 작성했던 메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다시 작성하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12월 4일 오후에 그 명단을 쭉 보고 있으니까 계속 그 두 명이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이 머리를 맴돌았고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여인영 사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보좌관에게 야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다시 써봐라고 얘기를 했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한 가지 이유로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메모를 그 두 장으로 나눠서 써온데 사람 이름에 가로 열고 뭐뭐뭐 해갖고서는 아주 빽빽하게 나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메모라 이거 버리고 새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좌관이 들어오길래 너 머리 좋으니까 한번 이름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써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이름하고 본인이 기억하려다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을 직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를 기억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의를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예. 저기 오늘은 별로 드릴 말씀 없어요. 왠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피청구인 예, 그래도 앞에서 좀 말씀. 그 피청구인 측에서 메모 관련 신빙성 좀 문제제기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CCTV 공개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한번 보죠 뭐. 그 친정이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그 메모가 중요한 증거될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정서시키면서 3차까지 작성하신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문서나 메모 같은 걸 보관하는 것은 필요와 중요도에 따르잖아요.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몰랐지만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하여튼 뭐 정보기관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그런 명단을 좀 약간 관심 있게 기억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고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단순 기억용으로 나중에 이게 쓰이게 될지는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정보기관에서 수없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어디서 나중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집을 하나요? 네. 자 이제 갈게요. 오늘 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네. 지난 신문에서는 그 대통령께서 전화하신 게 격려 차원의 전화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도 좀 그 간첩 사건 수사할 때 방첩사에도 정보를 전화했고 일단 뭐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해 주시는 것만도 격려죠. 그래요. 여인영 사령관이 명단 불러준 것과 관련해서요. 대통령이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윤 대통령 지금 그 차장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제 그만하죠. 조태용 국정원장과 대화할 때 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한테 여쭤보시죠. 네, 그거 뭐 내가 항상 얘기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늘상 방수사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뭐 지금은 관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때 모셨던 윗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오늘 재판소에 제출했던 자료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 집에 갈게요. 두 차례 신문을 통해서는 좀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셨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시간이 남았는데 끝에 그 뒷부분에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질문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뭐 물어보실 것만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안 와도 됩니까? 이제 끝나면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